다세대주택 1m를 적용받게 되면 64제곱미터로 대지 면적 대비해서 22.86 거의 23%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지금 이렇게 50cm와 1m의 규정을 받을 때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지의 면적만 비교해 보더라도 다가구주택을 짓게 되면은 26제곱미터로 공지의 면적이 나타나는데 다세대주택 1m를 적용받게 되면 64제곱미터로 대지 면적 대비해서 22.86 거의 23%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금 큰 차이이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이제 배치하게 되면은 얼마나 또 틀리게 될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두 개의 땅에 서울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건폐율 60%가 되는 이 건물을 배치시켜 보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내 외부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대략 한 30%, 대지 면적 대비 30%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제 배치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혹은 뭐 설계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 배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똑같이 건폐율 60%의 건축물을 이 건축 한계선 안에 놓게 되면은 그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요 바깥 공간의 면적이 17.14%인데요. 대지 안의 공지 면적보다도 작은 면적의 어떤 유두리 공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지 면적이 85평일 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지 면적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지 면적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1m의 공지 규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이제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자, 대지 면적을 아까 기존의 85평에서 20평씩 줄여봤습니다. 대지면적 60평 또 대지면적 40평. 그럴 때 공지 면적과 이제 건축물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면적 85평일 때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배치의 유두리 공간이 남았었는데 대지 면적이 60평으로 줄어들 경우에 거의 꽉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40평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 60%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유 면적이 작아지게 되면은 어떤 점에 있어서 안 좋을까요? 공지 규정에서 뭐 조금 미미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정북 방향이 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북 1조 사선을 내 대지 정북 방향으로 내 대지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온전히 내 대지가 작게 되면은 온전히 정북 1조 사선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층으로 이렇게 가게 될수록
이 배치에 유두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두리 공간이 있으면은 이 정북 방향을 피해서 이리저리 배치를 해볼 수 있는데, 대지가 너무 작게 되면은 그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지 면적이 70평, 80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다 세대주택이 괜찮고요. 그 이하는 다가구 주택이 더 적합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정북 1조 사선이라는 거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 또 대지의 위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7, 80평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도 나쁘지 않다. 그 이하는 다가구 주택이 낫다. 요런 이제 개인적인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다세대 주택에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이 1m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는 같은 85평의 대지의 모양을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에서 더 세장한 모양의 직사각형으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이 대지 경계선의 둘레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같은 면적이라고 할지라도 둘레가 증가하게 되면은 공지 면적도 증가합니다. 사실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의 땅은 별로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 요런 한 45평 정도 되는 땅을 갖고 계신 분이 한번 문의가 왔었습니다. 지금 나는 요 대지의 소유자인데 내 블락에서 지금 내 연접한 필지인 이 1번 대지와 2번 대지 둘 중에 하나를 사서 같이 개발하려고 한다. 어느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질문 내용이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필지를 합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1번 필지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의 면적이 혹은 비율이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북쪽이 이쪽에 있어서 정북 방향 1조 사선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상층부에서는 거의 쓰기 힘든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장한 필지는 1차적으로 대지 안에 공지에서 효율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외부 상황, 이 정북 1조 사선 같은 이제 외부 상황을 맞게 되면은 많이 이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지 면적이 70평, 80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도 좋고요. 그 이하는 다가구 주택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모양이 이렇게 세장하거나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모양이게 되면은 대지의 둘레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공지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건축물의 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자, 1번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이격하면 되고요. 공동주택은 다 세대주택이고 모든 경계로부터 1m를 이격해야 합니다. 자, 이 1m는 대지의 면적이 작아진다고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세대주택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은 70평, 80평 이상의 필지를 이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세장한 필지 모양보다는 약간 정사각형 혹은 조금 황금 비율에 가까운 이런 직사각형의 대지 모양이 건축물의 효율성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도를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북 1조 사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측에 도로가 있는 것이 좋은 토지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정북 1조 북측에 있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의 이제 정북 1조 사선이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한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